사실 저는 그 11월 말 정말 시간이 없었잖아요. 물론 이게 좀 이제 커지고 좀 더 이제 그런 이제 고객들이 많아지면 이렇게 저처럼 완전 늦은 시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하기는 쉽지 않을 건데, 어쨌든 11월 언제 제가 연락을 드렸죠? 11월 말일 거예요. 11월 말이었고 저는 그때 GMA도 없었고 GMA도 없는 상황에서 일단 한다고 했고, 어쨌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스폰서기 때문에 일정이 있었고, 근데 뭐 내년까지 기다리기 싫어서 어쨌든 사실 제 입장에도 되게 어떻게 보면 좀 도박이었죠. 왜냐면 GMAT이 아예 없는데 점수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이 컨설팅을 시작을 했으니까 잘 나올 줄 알고 처음에 완전 망했고, 그리고 12월 말에 한 번 더 봤을 때도 안 좋았고, 그러니까 기대 이하였고, 그래서 그때 어쨌든 진웅님 말대로 일단 지원은 다 했고, 그 대신에 이제 그 리커버리 점수를 이제 그 뒤에 1월 중순에 받은 걸로 그 지원했던 회사들한테 다 이제 넣게 되면서 그 점수로 이제 그 학교들이 붙었다고 생각을 해요. 붙은 학교들은. 그래서 뭐 특히 이제 제가 가고 싶었던 학교는 그 점수가 아니었으면 안 되지 않았을까. 일단 아무것도 몰랐고요. 그냥 어쨌든 너무 좋은 기회로 MBA를 쓰게 돼서 가고는 싶었으나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지금 제가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은 시간이 있으면은 그 뭐 블로그에도 막 쓰셨지만 시간이 있으면은 이제 혼자 못할 건 아니에요. 시간이 있으면. 하지만 저처럼 시간이 없고, 뭔가 보통 대부분의 이제 직장인분들이 MBA를 준비하시다면, 물론 퇴직을 하셨으면 상관없지만 회사를 다니면서 이거를 동시에 준비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더라고요. 특히 시간에 쫓기시는 그런 딱 어느 정도 일정 데드라인에서 하셔야 되는 분들은 아무래도 그 GMAT이나 IH나 뭐 토플 준비도 하셔야 되는데, 에세이 레주메를 내가 다 안다는 게 좀 어렵고, 그리고 어떤 스타일로 써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한국에서 자랐고 뭐 해외 뭐 사업 뭐 영업 마케팅 한다지만 토종 코리안이니까 이게 어떤 느낌의 뉘앙스의 레주메 에세이가 해외 MBA에서 원하는가 뭐 이런 거는 전혀 모르니까 그런 것들이 제일 막막했죠. 만약에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제가 처음부터 상담했을 때부터 말했던 학교를 못 붙었으면 스스로 조금 실망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내년에 가는 건 좀 애매하고 올해 가면 좋겠다는 그게 딱 기류가 있었으니까, 뭐 NC스파에도 충분히 좋은 학교지만 거기를 가게 됐으면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지 않았을까. 아시겠지만 그 제 동기가 여기를 받고 괜찮은 것 같다. 그리고 뭐 당연히 가격적인 부분도 컸고요. 어떻게 보면은 좀 뭐 흔히 아는 그런 유명한 데들, 제가 처음에 MBA 준비할 때 MBA 말고 저기 압구정인가 저기 어디 에 있는 MBA 학원인 무슨 이제 뭐 하여튼 거기 갔는데 아무것도 몰랐죠. 첫 상담 받으러 완전 처음에 스폰서 되고 나서. 근데 거기는 패키지가 있는데 기억나는 금액은 2,200만 원밖에 없어요. 1,100만 원짜리도 있었고 2,200만 원짜리까지 있었는데 제가 생각 속으로 미친 가격이다 진짜. 그리고 그렇게 신뢰가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얘기하는데 아직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그런 상황이었고, 씨가 저보다 GMA 점수를 빨리 만들었고 한 번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추천을 해줘가지고 하게 됐고, 결론적으로 너무 잘 됐죠. 제가 다른 컨설팅이 어떤 플로우로 이루어지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가장 좋았던 거는 이 그러니까 에세이를 쓸 때 기본적으로 나의 강점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 사람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사실은 뭐 컨설트를 썼지만 에세이는 내가 쓴 거여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처음에 그 브레인스토밍 하는 과정이 좋았어요. 그래서 만나서 3시간 정도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3시간 동안 약간 뭔가 전기를 그 서술하듯이 뭔가 좀 인터뷰를 해서 나의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그런 커리어적인 거 아니면 학업적인 거, 그런 데서 내가 어떤 사람이 있다고 강점이 있다 뭐 이런 것들, 뭐 리더십 당연히 중요하고, 거기서 뭐 그런 것들을 좀 스스로 좀 돌아보았던 시간들? 그래서 그게 잘 에세이에 녹아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제일 좋았고, 그리고 뭐 비교할 수 있는 비교고는 없지만 느꼈을 때 뭐 시간 관리 같은 거, 뭔가 약속 시간을 어기신 적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 짧은 시간에 이거 MBA 준비하면서 제일 좋지 않았나. 좋았어요. 저는 사실 그거 어쨌든 결과가 나왔잖아요. 결과가 나왔고 그 결과로 어쨌든 그걸로 가지고 학교를 입학을 했기 때문에 그거 좋았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어쨌든 인터뷰 같은 부분도 그 몇 번의 연습이, 물론 따로 더 연습을 해야 되지만 그 길이 조절이라든지 뭐 어떤 느낌으로 좀 구체적인 것들을 제시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리뷰해 주신 게 좀 좋았죠. 그거 좋았죠. 다 쓰고 하니까 사실 제가 느꼈던 건 제 마음의 안정감을 찾는 수단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불안해했으니까 그분도 만나서 되게 많이 듣고 되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많이 찾은 거, 자신감. 그냥 인터뷰면 내가 이상하게 하지 않으면 나 붙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 두 분들이 얘기해 주신 게 이 정도 그런
커리어랑 레주메 에세이면 그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저한테 여러 번 얘기해 주셔가지고. 네. 네. 근데 좀 전체적으로 한국인들은 아무래도 이게 영어로 한다는 게 부끄럽거든요. 그런 부분들, 물론 영어가 유창하신 분들은 전혀 상관없지만 그런 분들 그냥 모르겠어요. 물론 좀 불편하시겠지만 뭐 그게 근데 노출되는 게 훨씬 더 실제 인터뷰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진짜 그냥 처음부터 시작 끝까지 그 시간이 없었으니까, 물론 그 뭐 블로그에 쓰시지만 시간이 많으면 뭐 천천히 해볼 수 있겠는데 저는 너무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11월 말에 처음 만나가지고 한 달 동안 그거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에세이 레주메를 같이 썼기 때문에 진짜 짧았죠. 저는 한 달도 안 됐죠. 네, 처음 만남은 12월 초에 했으니까. 네, 그러고 나서 1월 초에 다 지원을 했으니까 저는 실제적으로 거의 한 3주 반 정도에 다 끝나지 않나. 그래서 되게 컨설팅이 없었으면 사실 저는 지원이 불가능했죠. 인터뷰 본 거 다 붙어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좋았어요. 저는 좋았고, 뭐 이렇게 모나거나 뭔가 좀 그렇게 막 독단적인 스타일은 아니신 것 같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또 자기 주관이 없는 건 아니어서 뭐 제가 따라갈 건 따라가고 또 얘기할 건 얘기해가지고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는 어쨌든 제가 그 LBS 인터뷰를 준비할 때 거기 중간에 이제 뭐였죠 그게? 케이스 인터뷰? 네, 케이스 스터디, 그죠? 케이스 스터디 인터뷰가 있어가지고 너무 그거를 스트레스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쨌든 진우님께서 오프라인으로 만나가지고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같이 했다고 해주고 이런 게 사실 뭐 쉬운 건 아니잖아요. 거긴 뭐 오프라인으로 만나가지고 원래는 또 기존에 있던 미팅 날짜 시간보다 더 할애해가지고 해주셨고 이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되게 궁금하죠.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이나 뭐 경험이 없거나 특히 뭐 좀 더 영어가 한국 토종이신 분들이어서 영어가 내가 이게 좀 맞는지, 물론 뭐 다양한 AI 프로그램도 활용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렇게 좀 전문가랑 하는 게 좀 더 안정성이 있지 않나. 왜냐면 이게 시간에 쫓기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내가 원하는 데 가려면 이게 정말 퍼펙트한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좋지 않을까. 예. 생각보다 좀 막연하고 어렵고 막 처음 시작했을 때는 내가 이런 거 할 수 있을까, 이런데 내가 갈 수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다 지나고 보니까 컨설턴트님이랑 얘기해서 이 학교의 어느 정도 에버리지 그냥 점수들, 뭐 토플이 되건 GMAT이 되건 그 점수를 만들면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갈 수 있고, 생각보다 지나고 나니 느끼는 생각보다 그렇게 막 수능 보는 것처럼 어렵지 않다. Great success!